안녕하십니까. 비전경영연구소의 이재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또 가치관이 다양화, 개성화됨에 따라 리더십에서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고요. 또 경제, 사회,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형성 모델을 살펴봄으로 해서 왜 감성 리더십이 리더십의 트렌드로 대두되게 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불행한 현대인이에요. 불행한 현대인. 그래서 OECD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각 국가별 국민의 행복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143개국 중에서 1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수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59점을 차지해서 전반적으로 행복도가 매우 낮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2015년도 국민일보하고 GN 컴퍼니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역시 현재 얼마나 행복하냐고 우리 국민들을 해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매우 만족하다, 행복하다가 5%밖에 안 됐습니다. 대체로 행복하다, 약간 행복하다라는 비율이 29.6% 돼서 행복하다라는 그 비율이 34.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현대인으로서의 삶이 좀 만족스럽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7명 정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럼 직장은 어떠냐 이거예요. 직장. 그 제가 보기에는 지쳐버린 직장인입니다. 지쳐버린 직장인.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우리 벌써 이거 한참 오래됐습니다. IMF 직전 직후를 중심으로 해서 생존을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거의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혁신 피로감의 직장인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기업의 경영 전략은 인원 구조 조정, 비용의 절감과 같은 축소형 경영 전략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또 여전히 전투형 경영 전략입니다. 독하게 일해서는 안 된다. 죽을 똥 살 똥 일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직원들한테 수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시 구종 체제죠. 고용 불안정하지요. 임금도 변동급적 성격이 많이 대두됨에 따라서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임금의 불안정성도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문화는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수직적 탑다운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가 상당히 느슨해진 거죠. 그죠? 로열티 어떻게 보면은 충성심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LMX로 해서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느슨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이 회사 아니더라도 여건만 되면은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증진된죠. 그걸 갖다가 유목민형 근로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제 경향신문에서 나왔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용어까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친 직장인들이 이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을 포함해가지고 뭔가 방어 기제로서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이제 트렌드들이 대개 보면 뭐냐면 정서적 위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 거죠. 그죠? 정서적 위안.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코쿠닝 트렌드라고 있습니다. 코쿠닝이라는 게 누에고치거든요. 심리적 안식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또는 신체적 안식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만의 안식처를 좀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 경비 산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체험마을과 같은 정서적 위로를 주는 상품들이 개발이 돼서 판매되고 있죠. 또 유유상종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치관,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즐거움을 나누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도 만납니다. 각종 동호회 활동 많죠. 온라인에서도 만납니다. 각종 SNS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외로운 거예요. 네. 또 하나는 개성 찾기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튜닝족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치 트렌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여건에 맞지 않지만 한번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백도 한번 사보는 겁니다. 거기서 내 위로를 얻는 겁니다. 여성분들뿐만 아니에요. 남성들도 이제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나도 좀 한번 내 삶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남성들도 역시 미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면 guilty pleasure라고 합니다. guilty라는 게 죄의식을 느끼는, 그다음에 pleasure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죠? guilty pleasure라는 거는 내 여건에 맞지 않지만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려는 뭐 이제 그러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성이 이제 증진되고 있는 거죠. 소프트하고 또 스마일한. 왜? 사회가 전체 다양화되고 여성이 이제 경제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요소들이 중요한 팩터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장수 트렌드입니다. 생활 패턴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음식 문화에 있어서 환경을 생각하고 좀 심플하게 하고 또 오래 우아하게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반영된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건강 장수 트렌드입니다. 이런 심리적 위안을 주는 트렌드들이 자리 잡게 된 거지요. 자, 이게 그러면은 리더십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더십에서도 이 소진된 감정이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이 조직에서 어떻게 일할 만 나는 문화를 만들고 또 조직 구성원들을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 이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찾은 게 이제 뭐냐면은 감정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중요한 거는 리더의 행동이나 감정은 그대로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기분 나쁘면은 거기 조직 구성원들도 그날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이 감정이라는 거는 리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감정이 왜 중요한가를 갖다가 인류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겼대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는 뭐 여러 그 생물체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인간이 침팬지하고 분화된 거는 약 6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600만 년 전부터 이제 인간이라는 이제 동물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실제로 뭐 근대든 현대든 사람이 문명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해서 영위하기 시작한 거는 불과 6,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C 한 뭐 4,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을 하면서 살아간 거는 이거를 좀 1년 단위로 좀 추격을 해보면 1년 365일 중에 364일 한 15시간은 그냥 동물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짝짓기 하고 그리고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동물을 이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성이라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건 불과 몇 시간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 8.76시간이니까 한 9시간이니까 하루 중에 대부분 우리는 동물처럼 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명 생활을 시작한 게 이게 생물의 진화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본능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문명인으로서의 인간에게도 여전히 동물적 본능이 DNA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다라 그런 인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 또
위험을 갖다 회피하고자 있는 본능도 여전히 우리 몸속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리더십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 봐봐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자연 생태계에서는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힘센 존재를 사냥을 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뭉쳐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집, 관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요소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생존 요소는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좀 뭉쳐야지 살아남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명을 갖다 개발하면서 뭐가 이제 그 매개 수단으로서 화폐가 이제 나온 거죠. 한마디로 이제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명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은 관계와 돈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돈이 많을수록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행복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사실은 살아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과 어울려서 부대끼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끼는 이런 관계, 정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서 뭔가 교류가 없이, 교환이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건 뭐 사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생존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문명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생존 수단은 돈과 관계입니다. 그건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돈은 필요 이상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어떤 행복감을 안 준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로 인해서, 즉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기회에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또 행복감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뭐 기본적인 자산이 있는다는 전제겠죠. 그죠? 근데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제 관계를 갖다 선택할 것 같아요. 관계를. 자,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여전히 중요한 생존 수단은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계. 자, 우리 이제 감성 리더십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죠? 감성 말씀. 이 감성 리더십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골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만. 근데 이분의 그 책 보면은 프라이머리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감성 리더십을. 자, 그럼 왜 프라이머리라고 했을까라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프라이머리 뜻이 뭐냐면은 원시의, 그죠? 태고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근원적인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realizing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그랬어요. 감성 지능의 힘을 깨닫자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맨이라는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감성이라는 것이 또는 감성 지능이라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걸 좀 이론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인간관계 형성의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감정이 왜 중요한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사물이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객관적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릅니다. 어쨌든 현상을 관찰했을 때 사람은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통해서 뭔가 확 느낌이 와요. 근데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에 대한 이성적 사고, 즉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생각의 지각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동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만약에 대인관계라는 건 관계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과라든지 결과가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플러스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대개 플러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것이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관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갖다가 도출할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좋지 않은 관계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실과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느끼느냐는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되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을 컨트롤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갖다 규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자극이 갑니다. 동물들은 리액티브, 즉각적 반응을 합니다. 즉 동일 자극에 대해서 동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개들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게 되면은 대부분의 개들이, 거의 모든 개들이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벌쩍벌쩍 뛸 테고, 침이 고이게 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동일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런 것에 비해서 인간은 리액티브, 즉 즉각적 반응보다는 프로액티브라는 겁니다. 주도적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배가 고플 때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바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체면 생각해서 정말 안 배고픈 척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동일 자극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간한테 대비시켜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다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성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결국은 뭐냐면은 자유의지 그리고 선택적 지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성적 능력하고 어쨌든 감성적 능력 이런 걸 갖다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리더십에 있어서 감성 리더십이 왜 등장했고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그 행복 정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생존 그 수단으로서 두 가지 요소 있었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돈과 관계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사람인지에 또 왜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관계에 있어서 그 이론적인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어쨌든 그 프로세스 있죠, 그죠? 인간관계 형성의 원리. 그래서 현상, 감정, 생각, 그다음에 뭐 했었죠? 네, 행동, 그리고 관계, 성과, 결과. 이런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역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는 결국은 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자유의지의 결과에 의해서 선택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감성 리더십이란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감성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